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들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느냐 벗느냐 갑론을박이 많은데 앞서 대전시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4월 18일 사실 자율방역 시행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자율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자율적인 방역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고요. 또 지금 OECD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면 해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그 아동의 언어 발달 그리고 표정 발달, 사회성 발달에 상당히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또 다 마시고 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상당히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싶은 분은 쓰고 또 벗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벗고 시민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된다. 그 때가 이미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방역을 해가면서 점차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 고위험군, 그래서 요양병원이든 이런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는 일부 하더라도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서 충청남도에서도 마스크 의무를 좀 해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은 주의 좀 하자, 좀 신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 문제가 뭐 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자체나 뭐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렇지만 마스크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뭐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해도 또 걸릴 사람은 다 걸리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지금 뭐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앓고 지나가서 면역을 획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환자를 보는 의료인이나 아니면 그런 고위험군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 관점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유행 과정에서 지금 중환자가 한 500명, 그다음에 하루에 사망자가 50명 가까이 그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게 지금 코로나19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잘 절충이 돼서 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고위험군을 또 보고 있는 의료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9월이었죠. 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이미 해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 밥 먹기 직전까지 쓰고 있지만 밥 먹을 때 다 벗고 있으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스크 쓰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건 이제 방역에 도움이 되죠. 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것만큼의 그런 재생산 지수 감소를 마스크 착용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걸로 증명이 되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맨 처음 유행하고 나서 처음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유행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만 가지고도 독감이 유행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걸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이 마스크 착용은 실제 언제 이제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되냐면
이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그런 감염병들은 1차적으로 가장 위험한 집단이 학생과 직장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와 사무실이 제일 위험합니다. 밀집돼 있으니까. 네. 산밀의 공간인데 겨울철에 이제 거기에 모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벗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식사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항상 지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산밀의 환경에서 또 사무실에서 거기에 호흡기 질환자 한 명이라도 딱 있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게 예방이 되지만 모두 다 노마스크 상태라고 하면 사실 그 삽시간에 퍼지는 게 그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 학생들 이제 젊은 직장인들한테 퍼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위험군한테 이제 전파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고위험군들이 이제 걸려서 이제 진짜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 가장 적으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게 이제 마스크 착용이었고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학교라는 공간, 사무실이라는 이런 산밀의 공간에 오래 머무는 그런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의 이야기에도 잠깐 나왔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이미 다 이제 언어 습득을 한 어른들과 달리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입모양을 보고 좀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너무 취약해진다. 그리고 얼굴 미소나 이런 표정도 많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소아나 영유아에 있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여러 가지 이런 합성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은 사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 마스크를 쓴다 그래도 제대로 착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생관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효과를 크게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겨울철에 이제 호흡기 감염병 이제 애기들을 키워보시는 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같이 걸려갖고들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마스크가 이제 사실 영유아에게서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그런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 그런 코로나19나 독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가 멀티데믹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어른들이 노마스크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반경에는 그런 아이들은 좀 데려가지 않으시는 게 사실 감염 예방에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스크 착용보다는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간 신중하자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만약 해제 안 하면 우리 내년 1월부터는 해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약간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법적으로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법에는 뭐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돼 있지만 또 재난관리법 이런 쪽에서는 중대본의 결정을 이제 사실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따르도록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예. 이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그런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같은 정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그 중앙 연방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방역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소위 얘기하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도 주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첫 코로나19 1년을 보내면서 평균 수명이 3년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중국이랑 비슷한 정도가 되면서 이제 겨우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치명률이 1%, 아직도 1%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은 방역 정책이 전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네. 효과적으로 방역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일관적인 그런 통일된 방역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통일된 방역 정책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 토론회도 많이 개최를 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이제 오는 15일 날 마스크 이 자율화를 두고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반영이 좀 될 수 있습니까? 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들이 불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또 그런 최소화하는 정책이 방역에 영향을 줘서 고위험군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절충점은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어찌 보면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의견을 잘 반영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들어볼 게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뭐 여건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뭐 모두 다 그런 생각인데, 다만 그것이 우리의 그 전체적인 그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신중하게 확신이 좀 쓸 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던 게 적어도 겨울에는 좀 유행을 하니까 유행하는 기간은 좀 지나서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15일쯤에 한번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에 대한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고, 한 23일쯤에 아마 제가 중대본부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이게 우리가 지표를 좀 보거든요. 우리의 그 지표가 되게 어떤 지표의 일종의 그 하나의 경계선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충족을 하면 이거를 좀 벗자는 조건이라 할까, 지표에 대한 하나의 그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되면은 벗자 하는 건데, 지금 예측들을 좀 해보면 전반적인 지표를 좀 다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최종화할 단계는 물론 아닙니다. 그건 아마 12월 한 23일쯤 되어야 그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이거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간다면 한 1월 말쯤 뭐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현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작업을 해서 확실한 우리의 좀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우리가 해야 다시 또 좀 우리의 그 전체 방어 체계에 큰 지장을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뭐 처음에는 그런 날짜를 겨울이 지나가는 한 3월쯤으로 이렇게 좀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좀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좀 일찍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건 정말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하듯이 특별히 취약한 지역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 예외로 좀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저 하나의 이제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1월 말쯤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어떤 지표를 보는지도 궁금하고 1월 말쯤 되면 좀 가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뭐 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표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에 확진자 수가 늘고 그에 동반해서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그런 위중증 사망이 늘어나지 않게 연착륙을 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은 조금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19는 말씀드렸지만 3밀의 공간에서 밀집하게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확산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이라는 이런 상황, 그 시기 자체가 사실은 그런 그 확진자 급증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이러스가 이런 저온 건조한 상황에서 이제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환경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그런 거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한 면역이나 어떤 정도의 방어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면역력은 지금 보기에는 그 동절기 예방 접종이 이제 좀 추가 예방 접종이 좀 많이 진행되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예방 접종과 이제 확진을 둘 다 경험한 면역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본인도 그렇고 고위험군도 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사실 아직 동절기 예방 접종 수치가 좀 부족한 상황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사실 멀티데믹으로 해서 코로나19 독감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바이러스들이 같이 돌면서 뭐 결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대형 상급 종합병원들인데, 그런 병원들의 지금 병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의료 시스템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시기를 빠르면 뭐 1월 정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이제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1월 초에 하겠다라는 거고 지표가 조금 바뀌게 된다면 1월 말 약 30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이에도 그렇게 지표가 많이 바뀔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가 지난 한 2월 말이나 3월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를 했을 때에 그 지자체의 확진자 수 증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는 제가 보기에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료 시스템 여력도 있고 뭐 이런저런 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그런 중환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동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지자체를 통해서 또 전국 단위 유행이 또 확산할 우려 자체도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 아직 충분한 면역력과 좀 환경적인 조건들,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아직 많이 발생해서 병상들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을 때 그런 안전판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런 안전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1월, 좀 봄철 정도까지 갔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이 유행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만 네. 적어도 지금의 지금 대규모 유행하고 있는 지금 유행의 정점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규 확진자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줄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보고 계신데 또 하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을 좀 더 맞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좀 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피해 최소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목표를 하는 게 지금 뭐 성인 인구의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의 50%, 감염 취약 시설의 60%는 좀 접종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그런 고위험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는 의무지 않습니까, 현재? 실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의무를 좀 번거로 바꾸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완전 자유라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이나 1월 봄철이 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마스크가 완전 의무였다가 실외를 이제 해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마지막까지 뭐 예를 들면 감염 취약 시설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장에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는 게 전체적인 그런 고위험군 보호나 그런 유행의 그런 방역 견제에서 조금 좀 그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응원하는 모습 물론 실외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OECD 대부분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을 사실 이렇게 잘한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치명률도 그렇고 확진자 수 규모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많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피해를 가장 최소하게 하고 잘 넘겨온 나라들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이 불편감이 많으셨던 것들이 있고 저 역시도 마스크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지금 이 겨울철 유행은 좀 넘기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다음에 천천히 이제 진행하는 게 꼭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사망률이나 그런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런 고위험군 보호를 해가면서 또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일어난 논란과 관련해서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